옛날 한양의 함지골이라는 마을에 갑수라는 젊은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3대 독자로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 덕분에 장안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만 받고 자라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그는 무척이나 사치스러웠으며 장가를 간 지 3년이 넘어서도 자식을 두지 않은 채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 노름에만 빠져 살았지요. 서방님, 오늘 밤도 친구분들을 만나러 가십니까요? 어머님께서도 서방님이 매일 일이 나가면 도대체 손주는 언제 보여줄 거냐며 계속 밖으로만 나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말이에요. 부인. 내 안 그래도 어젯밤에 흰말이 나오는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재물이 들어온다는 그런 꿈이라고 하는디. 내 이런 꿈을 꾸고도 어찌 집안에만 있을 수 있겠는가? 어머니에게는 자네가 좀 잘 말해주시게. 아이고, 알았습니다. 서방님. 갑수가 부인과 부모님의 만류에도 계속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던 중 연로하신 갑수의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잠시, 탈상을 마친 갑수는 더 이상 자신을 말릴 어른도 없게 되자 이전에는 가지 않던 기방에까지 출입을 하며 더욱더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연히 그 많던 집안의 재물도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였지요. 하루는 그의 사치를 보다 못한 부인 명옥이 외출하는 갑수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서방님, 잠시만 있어 보시고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랑 좀 이야기를 해야겠구만요. 아이고, 부인. 그거 무슨 놈의 잔소리를 하려고 나가는 지아비를 붙잡아 세우는 것이여.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알면서, 참. 서방님, 내 여태까지는 서방님께서 갑작스레 부모님 상을 치렀기에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느라 그러겠거니 하며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인자는 참말로 자중할 때가 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집안에 암만 천금을 쌓아놨다고 해도 이리하고 매일같이 술과 노름에 써버리니 어찌 그 돈이 다 나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요. 뭐이라. 이 사람이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네. 나를 보고 정신을 차리라니. 그럼 지금 내가 정신이라도 나가 버렸단 말이여. 갑수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꾸를 하자 부인 명옥은 더욱더 애타는 심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내대장부로 태어난 이상 부모님의 뜻을 받아 과거 시험이라도 준비를 하시든가 행여 글공부가 싫다고 하시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가산으로 땅을 더 사고 소장농을 더 얻어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 이러다가 참말로 다 잃고 나면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아이고, 부인. 나 한번 봐보시게나. 우리 마을에 술 한 잔 못 마시는 대식이는 평생 돈 못 모으고 살았고 또 투정과 골패가 뭔지도 몰랐던 탑골 사는 복동이라는 자는 결국 수천금을 다 잃고 굶어 죽었지 않은가? 사람은 말이요. 다 팔자가 따로 있는 법이구만. 아, 암만 팔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주색 잡기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사람 중에 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요? 답답한 마음에 부인 명옥이 소리를 쳐봐도 갑수는 아내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되려 더 큰 소리로 대꾸를 했습니다. 없기는 누가 없다고 그러는가. 술을 달고 살았던 이태백도 한리막사를 지냈고 그 일손이라는 자 역시 그렇게 주색잡기를 좋아했어도 나중에 일품벼슬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놀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벼슬을 하고 크게 이름을 날릴 것이니 자네는 가만히 구경이나 하고 콩고물이나 받아먹으시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수는 부인을 뒤로 하고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버렸지요. 서방님, 이것이 참말로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갑수는 이렇게 집안을 돌보지 않고 계속하여 끝을 모르는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다 마침내 남아있던 집안의 재산마저 모조리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많던 곳간의 식량들이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었고 급기야는 소장농들에게 줄 품삯사저 모자라게 되어버렸는데요. 주인날이, 아직 저희가 품삯을 받지 못했는데 그거 도대체 언제쯤 주시려고 이렇게 미루십니까?
어르신이 생전에 계셨을 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요? 소장농들의 다급한 외침에 갑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하얗게 얼굴이 질린 채로 부인 명옥의 눈치만 슬금슬금 보았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명옥이 앞으로 나서서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소장농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돈 들어올 것이 잠깐 늦어지는 관계로 품삯은 일이 해결되는 대로 마련해서 꼭 챙겨서 드릴 테니 저를 믿고서라도 일단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일단은 돌아가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제발 좀 미리미리 신경을 써주셨으며. 소장농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차고 돌아갔고 명옥은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와 자신보다 먼저 방으로 몸을 숨긴 갑수를 바라보며 뭔가 결심이 선 듯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이제 더는 안 되겠습니다. 곳간은 이미 텅텅 비어버렸고 서방님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저 주색 잡기에만 빠져 계시니 이 집의 명운도 여기까지인 것 같구만요. 저는 고향에 있는 우리 오라버니 댁으로 가겠습니다요. 부인이 없으면 자신은 할 줄 아는 게 없는 허수아비 신세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갑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놀라서 펄쩍 뛰며 다급히 명옥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하였지요. 마누라. 아니, 부인.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내 잘못했구만. 그러니까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오. 네, 당신 말대로 부모님께서 그렇게 떠나신 뒤로 마음이 횡한 것을 그저 돈을 펑펑 쓰며 풀었던 것 같구만. 내 앞으로 집안의 모든 일을 자네에게 맡길 터이니 제발 떠나지만 말게나. 아이고 서방님, 이제 와서 제가 아무리 살림을 휘어잡는다고 한들 들어오는 돈보다 서방님 입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버리니 그것이 어디 막히기나 하겠습니까? 그래, 자네 말이 맞구만. 그러니 말일세, 내가 앞으로는 자네가 정해준 용돈만 받기로 하고 절대로 가산에는 손대지도 않고 또 거기다가 기방과 노름판은 2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구만. 내 그것을 어길 시에는 자네가 나를 관하에 고발해도 좋다는 각서를 써줄 테니 한 번만 더 나를 믿어보시고. 부인. 자네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어찌 살라고 그런가. 남편 갑수의 목소리에서 절실함과 두려움이 함께 묻어나자 명옥이는 그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였지요. 서방님께서 정 그렇게 바라신다면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방님, 이번에는 저를 실망시키지 마시고 꼭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요. 부인. 거참.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바로 자네에게 각서를 써줄 테니 잠깐만 기다려 보시게나. 갑수는 그 자리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 들고는 부인 명옥에게 각서를 건네주었고 명옥이는 그 각서를 천천히 읽어보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명옥이 남편 갑수로부터 각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그녀는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썼습니다. 돈을 빌려 소장농들의 밀린 품삯을 지불하여 농사일을 정상화시키고 집에 노는 방들은 죄다 월세를 내놓기도 하였으며 자신 역시 시간이 날 때마다 삭바느질을 받아오기 시작했지요. 명옥의 일솜씨가 워낙에 뛰어나고 또 부침성이 좋았기에 이웃 참판대감댁 안주인인 선옥마님은 일이 없는 날에도 매일같이 명옥을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야, 명옥아. 너도 참말로 팔자라는 것이 이렇게 사나울 수가 없구먼. 너같이 참하고 야무지게 일도 잘하는 아이가 어찌 갑수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자에게 시집을 와서 이렇게 고생을 다 한단 말이냐. 아이고, 마님.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우리 서방님도 인자 정신을 딱 차리시고 절대로 기방 근처에도 안 가고 노름도 안 하겠다고 각서까지 써줬구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한 푼 두 푼 알뜰히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이전처럼 다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요?
선옥마님은 그런 명옥의 모습이 더욱 안타까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참말로 말이다. 너같이 참한 아이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 집 며느리로 왔어야 하는 것인데 내가 우리 집 며느리였어야 했는데 나는 그것이 참말로 아까워 죽겠구먼. 마님, 어차피 제가 이번 생에 마님 며느리는 못 될 것 같으니 차라리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미 시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 차라리 마님을 친정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면 어떨까 하구만요. 아이고, 그래. 그러자구나, 명호가. 너 말대로 너를 앞으로 우리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면 쓰겄구먼. 명옥이는 그렇게 선마님과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 의지하며 자주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밤낮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한 명옥은 이곳저곳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미천으로 돈놀이까지 시작하였고 그렇게 꾸준히 5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은 결과 집안 형편이 이전처럼 풍족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부인 명옥 덕분에 다시 예전처럼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된 갑수.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한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자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교만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음식과 술을 마주한다지만 내 이미 각서를 써놓은 터라 기방에 발을 들일 수가 있나, 친구들하고 모여 투전이나 한판 할 수가 있나. 그저 이렇게 매일같이 기둥서방처럼 집안에 갇혀 있으니 사내대장부 체면이 참말로 말이 아니구먼. 말이 아니야. 갑수가 술잔을 기울이며 마당을 둘러싼 담벼락을 바라보자 그 담벼락은 마치 옥창살처럼 꼭 자신을 가두는 듯 느껴졌지요. 그러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있자. 각서에 따르면 내 우리 집 가산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 말인즉슨 우리 집 돈과 살림에만 손을 안 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갑수는 무릎을 탁 치며 혼자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갑수는 그동안 불어난 논밭과 집을 호조의 담보로 잡히고는 무려 2,000냥이나 되는 돈을 꾸어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갔지요. 아이고 서방님. 지난 5년 동안 제가 고생하여 이제 좀 숨을 돌릴 만하니 나라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호조에서 돈을 꾸어 평양으로 가서 장사를 하시겠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에이, 그거 답답하기는. 뭐, 지금 내가 놀자고 돈을 꾸었는가? 나 또한 사내인데 5년 전 집안을 망친 일이 아직도 내 마음에 사무쳐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 이번에 그 일을 만회할 수 있도록 큰 물에서 제대로 일을 한번 벌여보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서방님께서 분명히 지난번에 집안의 가산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제게 각서까지 써주시지 않았던가요? 벌써 그것을 잊으시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요? 차라리 그냥 저를 믿으시고 자손이나 보면서 저와 함께 편안하게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내 분명히 각서에 써 있는 대로 집안에 있는 돈을 손대지는 않았구먼. 내가 마련한 돈은 호조에서 꼬온 것이니 엄밀히 따지자면 집안에 있는 돈은 아니지 않은가? 어디 그것으로 인해 집안에 돈이 한 푼이라도 줄어든 것이 있는가? 지금 사내가 큰일을 하겠다고 하면 부인이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에이, 참말로 재수 없게 시리. 아무튼 나는 오늘 중으로 떠날 터이니 그리 알고 있으시게나. 갑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을 나설 채비를 하자 부인 명옥이 울먹이며 그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찌 그 짓을 저에게 또 반복하라고 그러십니까? 하지만 갑수는 부인의 손을 매몰차게 떨쳐내고는 돈을 품에 안고서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서 버렸지요. 갑수가 떠나고 텅 빈 방 안에서 명옥이는 구슬프게 갑수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는 집 밖으로 멀어져 가는 갑수의 귀에 결코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바람대로 한양에서 평양으로 오게 된 갑수. 그는 평양의 어느 번듯한 객주에 자리를 잡고 며칠 동안 도시의 물정을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이처럼 자유롭게 번화가를 걸으며 거리의 활기를 만끽하니 갑수의 마음은 마침내 물 만난 물고기처럼 펄떡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래.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는 맛이지. 내 그동안 집안에만 갇혀 살면서 아까운 날들을 허비했구만. 진작에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 것인데. 갑수는 흥이 난 얼굴로 평양의 번화가를 구석구석 탐방하며 걷다 한 기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문 앞에서 화려한 간판을 감상하고 있을 때 기방으로 들어가던 한 여인이 갑수와 마주치더니 살며시 몸을 돌려 그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세상에, 어찌 저런 미인이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여태 우리 한양의 매양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생각했거늘 세상은 참말로 넓고도 넓구나. 갑수는 순간 온몸이 굳어진 듯 멍하니 서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를 바라보다 마침 길을 지나던 한 중년의 선비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방금 저 기방으로 들어간 여인은 대체 누구인데 저리도 이쁘답니까? 이복의 자네, 평양에 처음 왔는가 보구먼. 저 기생이 다름 아닌 여기 기방이 자랑하는 천하일색 춘심이 아닌가? 이곳에서 춘심이를 만나지 않으면 유흥을 즐겨보았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네. 춘심이라. 어찌 이름조차 이리도 곱고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인가? 우연히 춘심을 마주한 갑수. 그는 춘심에 홀리는 듯한 미소 한 번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객주에 돌아가서도 온종일 그녀 생각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갑수는 장사 계획은 뒷전으로 한 채 다음 날 바로 춘심을 만나기 위해 기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내 본래 한양에서 이곳 평양으로 크게 장사를 하려고 왔는데 매일 혼자 독수공방하여 외로움이 아주 사무쳤구만. 그런데 오늘 이리도 아름다운 여인을 마주하니 참말로 오랜만에 내 가슴이 뛰는구려. 아이고, 누구신가 했더니 한양에서 오신 큰손이셨구만요. 저는 이 기방의 춘심이라고 하옵니다. 오늘은 제가 책임지고 밤이 새도록 나리가 외롭지 않게 벗이 되어 드릴 테니 오늘만큼은 집에 계시는 부인 생각일랑 잠시 접어두시고 한번 마음껏 놀아보시지요. 춘심의 다정한 한마디에 순식간에 넋이 빠져버린 갑수. 그날 이후로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방을 드나들며 밤낮으로 술에 취해 춘심의 치맛자락만 쫓아다녔습니다. 이복의 춘심이, 내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네같이 곱고 재주 많은 여인이 이 기방에만 있는 것이 참말로 안타깝구만. 어쩐가 이참에 차라리 나의 첩이 되는 것이. 나리, 부인이면 부인이지 저는 첩은 싫습니다요. 저는 다른 사람 뒤에 있는 것은 성미에 맞지 않구만요.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내 한양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정리하고 우리 둘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아예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은 어떠한가?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춘심이 하나만큼은 평생 호강시켜 줄 수는 있구만. 그래. 나리, 제 앞에서 여태껏 수많은 사내들이 그렇게 말로 청산유수를 읊었지만 결국에는 다 조강지처를 찾아가더이다. 나리께서 그 말씀이 진심이시라면 최소한 금으로 된 비녀라도 주시면서 말을 하셔야 그 말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금으로 된 비녀. 내 춘심이 자네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까짓 금비녀 10개라도 못 사줄 것 같으냐. 아이고, 그럼 오늘 밤은 기방을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서방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정성스레 모셔야겠구만요. 뭐시오. 나를 서방님이라고. 춘심이는 워낙에 유명한 기생답게 특유의 교태로 갑수의 정신을 쏙 빼놓았고 날마다 은근히 갑수를 떠보며 온갖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갑수는 그녀의 애교 어린 목소리와 미소에 도저히 거절을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가 평양에 온 지 채 1년 만에 2,000냥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의 돈주머니는 어느새 텅텅 비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마침내 갑수의 돈이 바닥나자 당연하게도 그동안 정답게 굴던 춘심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방 출입은 못하실 테니 어디를 가시든 이것으로 노잣돈이나 보태시구려.
그녀가 방에 있는 갑수 앞에 차갑게 서서 열량쯤 든 돈주머니를 툭 던지며 말을 하자 갑수는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란가?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쌍의 원앙처럼 평생을 떨어지지 말자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다정하게 말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갑자기 나보고 나가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인가? 기생집이라는 데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란 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기생이 돈 들고 달려오는 손님에게 무슨 달콤한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뭐라고? 자네, 내가 가지고 온 돈을 다 써버렸다고 이제 와서 이리도 야박하게 군단 말이. 그럼 내가 어디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사람인 줄 아는가 본데 나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았구먼. 춘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자존심이 상한 갑수는 그녀가 던져준 노잣돈도 받지 않고 당장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방 문을 나서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지요. 아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한양으로 돌아가면 호조에서 빌린 2,000냥을 갚을 길이 없으니 옥에 갇혀 죽을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멀리 도망을 치자니 가진 돈이 다 떨어졌으니 아이고, 내 앞으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결국 갑수는 나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세우고는 다시 춘심에게 다가가 간절한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아이고, 춘심아. 우리나라가 인정지국이라는데 어찌 1년이나 살을 맞대고 지낸 나에게 이리도 야박하게 굴 수 있단 말이냐. 아니, 갈 곳이 많다며 노잣돈도 마다하고 떠나던 분이 뭐가 아쉬워서 다시 오셨습니까요?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춘심아. 내 그냥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방에서 물도 깊고 불도 떼는 머슴살이라도 하면 좀 어떠하겠느냐. 뭐라? 어떠하겠느냐고? 아이고, 머슴이 되려면 정식으로 나에게 머리를 숙이고 예를 갖춰서 다시라고 불러도 모자랄 판에. 어떠하겠느냐 같은 말을 할 거면 당장 썩 꺼지거라, 이놈아. 갑수는 춘심의 얼음같이 차가운 말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춘심아씨. 제가 잘못했구만요. 하오나 저를 거두어 주시면 이 몸이 아주 부서져라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번 한 번만 예정을 생각하여 너를 거둬줄 것이니 너는 앞으로 내 눈밖에 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이야. 그리하여 갑수는 화려했던 시절이 무색하게도 기방의 머슴으로 전락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온갖 학대를 겪으며 이런저런 자비를 맡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갑수가 기방의 머슴이 된 지도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듯이 갑수가 평양의 한 기방에서 머슴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아 결국 명옥의 귀에까지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뭐시라. 그게 참말이란 말이냐?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 양반이 기방에서 머슴살이를 한다니. 그것이 참말이라니까요. 주인나리가 평양 기방에서 춘심이라는 기생한테 돈을 홀랑 다 뜯겨버리고 오갈 곳이 없어 그곳에서 머슴살이를 한다는 소문이 지금 우리 마을 장터에까지 싹 다 돌아버렸다니까요. 아이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참말로 이것이 무슨 망신이란 말이냐. 명옥이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방 안에 틀어박혀 어떻게 하면 남편 갑수를 그 기생집에서 빼올지 몇 날 며칠을 고심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평양으로 달려가 춘심이라는 그 기생의 머리채를 붙잡고 남편을 데려오고 싶지만서도 이곳에 와봐야 호조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죄로 옥살이만 하게 될 터인데. 하지만 아무리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을 해보아도 명옥이는 온전히 남편을 빼내올 수 있는 뚜렷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지요. 그렇게 매일 밤잠을 설치며 걱정을 거듭하던 명옥에게 하루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웃 참판대감댁 아들 덕파리가 평안감사에 부임하게 되어 평양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소식을 전해 들은 명옥이는 평소 친정어머니처럼 여기던 선옥마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혼자 밥을 먹기가 거시기해서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음식을 좀 챙겨왔구만요. 같이 식사라도 할까 해서 말이에요. 어머, 명호가. 이것이 참말로 오랜만이구먼. 내 행랑아범한테 밥상 내오라고 할 테니까 얼른 안으로 들어가자. 오랜만에 선옥마님과 밥상을 마주한 명옥이 하지만 웬일인지 그녀는 좀처럼 수저를 들지 않고 그저 멍하니 밥상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명호가 너 어째서 밥을 안 먹고 그러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냐? 너 혹시 뭔 걱정이라도 있는 것이냐? 선옥마님이 걱정스레 물어보자 명옥의 눈에는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명호가 너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이여? 얼른 말을 좀 해보거라. 아이고, 어머니. 서방이란 놈이 나라 돈으로 장사를 하러 평양으로 갔으면 장사나 좀 잘할 것이지. 인제는 하다못해 그 많은 돈을 죄다 기생한테 뜯겨버리고 그곳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고 안 합니까? 어머니, 나는 인제 참말로 못 살겠습니다. 하이고, 갑수 그놈이 돈을 꾸어갔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다만 또 일을 저질러 버렸구먼. 참말로. 명호가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 한번 말해보거라. 그러자 명옥이는 내심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덕팔이 도련님께서 평양에 가신다 들었는데 혹시 저도 그곳에 같이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도련님에게 말을 잘해서 저에게 비장직 하나만 마련을 딱 해주시면 제가 직접 그놈의 기생도 응징하고 돈도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무엇이라고? 명호가 여자의 몸으로 비장이라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것이 제가 미리 생각해둔 것이 있는데 말이에요. 어머니, 잠깐만 여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라니까요. 제가 얼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명옥이는 선옥마님을 방에 두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옥마님이 한참을 기다리니 느닷없이 마당에서 아들 덕파리의 큰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놈이 대관절 어떤 놈인데 여기가 감히 누구의 집인 줄 알고 멋대로 대청에 발을 들이려 하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결박하거라.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마당으로 뛰어나간 선옥마님. 그녀는 덕파리가 호통을 치는 사내를 확인하고는 그만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하. 아이고, 참말로 웃겨 죽겠네. 너도 별종은 별종이다. 너, 명옥이 맞지? 내가 갑자기 비장 자리를 달라고 하니 무슨 꿍꿍이인가 했더니 참말로 감쪽같이 변장을 했구먼. 내 모습도 목소리도 아주 영락없는 사내구나. 나도 깜빡 속을 뻔했다. 어머니, 명옥이라니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명옥 씨라면 분명히 우리 앞집 갑수 형님 부인 아닙니까? 어머. 참말로 명옥 씨구만요. 이것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요? 선옥마님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아들 덕파리에게 명옥의 사정을 낱낱이 말해주었고 사정을 듣고 난 덕파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웃음을 지었지요. 자신을 배신한 지아비를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참말로 놀랍구만요. 명옥 씨, 내 그 정성에 감복했습니다요. 원래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안 될 일이지만서도 이번에는 특별히 명옥 씨가 원하는 대로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어디 마음껏 한번 해보시오. 그나저나, 아이고, 우리 비장이 다 잘났지만 수염이 없으니 그것이 흠이구만요. 허. 덕파리는 명옥의 남편에 대한 충정에 거듭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명옥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남장을 하고 나타난 것이 새삼 부끄러워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침내 바라던 대로 덕파리와 평양길에 동행하게 된 명옥. 그들은 평양에 도착하여 그곳 원님에게 명옥의 사정을 설명하고 공조를 부탁하였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감찰사 나리의 부탁이니 제가 어디 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알아서 각별히 살펴줄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조롭게 원님의 허락까지 얻게 된 명옥이는 그날로 관아에서 업무를 보는 척하며 적당한 때를 기다렸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서는 이내 춘심이 있는 기방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녀가 기방에 도착하자 새로운 비장이 직접 방문하였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춘심이 나와 명옥을 맞이하였지요. 관아에서 귀하신 분이 친히 이곳까지 찾아오셨구만요. 그나저나 이번에 오신 분은 어쩜 이렇게 피부가 뽀얀 것이 이리도 고우시답니까? 오늘 밤만큼은 이 춘심이가 나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실 테니 나리께서는 그저 편안히 즐기시기만 하면 됩니다요. 춘심은 명옥의 옆에 꼭 붙어 앉아 교태를 부렸지만 그럴수록 명옥의 마음속에서는 더욱 불길이 치솟을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화려하게 차린 술과 음식들이 들어오자 명옥이는 그것을 잠깐 입에 댄 후 바로 내려놓았습니다. 참, 오늘은 어쩐지 입맛이 없어 음식도 술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리 귀한 음식을 남기면 하늘이 내게 벌을 줄 터이니 거 오다 보니 밖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내가 있는 것 같던데 그 자를 좀 불러주시게나. 나리도 참말로 인정이 넘치시는구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깟 멋은 놈을 불러 이 귀한 음식을 주시겠다니요. 춘심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머슴을 부르자 곧바로 하루만 차림의 사내가 방 안으로 들어와 명옥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바로 남편 갑수였지요. 갑수는 조심히 명옥을 올려다보았지만 그는 3년 만에 만나는 자신의 부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차려진 것이 이리 많은데 내 도통 입맛이 없구나. 사양하지 말고 마음껏 먹거라. 나는 한양에서 이번에 이곳으로 부임하게 된 비장인데 그래, 너는 어쩌다가 이곳에 머슴이 된 것이냐? 한양에서 왔다는 말에 갑수는 흠칫 놀라며 부끄러운 마음에 더욱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 채로 작게 대답하였습니다. 소인도 본디 한양에서 이곳으로 온 사람으로 이곳까지 다다른 사정이야 어찌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저나 날이 잡수시던 이 귀한 음식을 소인 같은 천한 몸에게도 나누어 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가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요. 갑수는 그 말을 마치자마자 배가 고팠는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명옥이는 행여 눈물이 터져나올까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을 다잡고는 기방을 떠나 자신이 묵는 숙소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명옥이는 마침내 포졸들을 시켜 일단 남편 갑수를 관아로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이 갑수를 포박해서 끌고 와 무릎을 꿇리자 명옥이 날카로운 눈으로 갑수를 내려다보며 물었지요. 내 놈이 그 한양의 한지골에서 온 이 갑수가 맞느냐? 네, 그렇사옵니다. 나리. 내 놈이 호조에서 그 큰돈을 빌리고도 벌써 3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상납하지 않았으니 내 놈을 당장 잡아주기라는 명이 있었느니라.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 바른 대로 말을 해보거라. 그것이 말입니다. 실은. 아이고, 이것이 참으로 말하기가 거시기한데 말입니다. 아직도 우물쭈물하는 꼴을 보니 내 놈이 정신을 못 차린 것인가 보구나. 여가라. 명옥이는 갑수의 태도에 분노하여 곧바로 포졸에게 곤장 10대를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곤장을 한 번에 10대나 맞은 갑수의 엉덩이는 금세 옛날 한양의 한지골이라는 마을에 갑수라는 젊은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의 3대 독자로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 덕분에 장안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만 받고 자라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그는 무척이나 사치스러웠으며 장가를 간 지 3년이 넘어서도 자식을 두지 않은 채 그저 친구들과 어울려 노름에만 빠져 살았지요. 서방님, 오늘 밤도 친구분들을 만나러 가십니까요? 어머님께서도 서방님이 매일 일이 나가면 도대체 손주는 언제 보여줄 거냐며 계속 밖으로만 나돈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말이에요. 부인. 내 안 그래도 어젯밤에 흰말이 나오는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재물이 들어온다는 그런 꿈이라고 하는디. 내 이런 꿈을 꾸고도 어찌 집안에만 있을 수 있겠는가? 어머니에게는 자네가 좀 잘 말해주시게. 아이고,
알았습니다. 서방님. 갑수가 부인과 부모님의 만류에도 계속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던 중 연로하신 갑수의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잃은 슬픔도 잠시, 탈상을 마친 갑수는 더 이상 자신을 말릴 어른도 없게 되자 이전에는 가지 않던 기방에까지 출입을 하며 더욱더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연히 그 많던 집안의 재물도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였지요. 하루는 그의 사치를 보다 못한 부인 명옥이 외출하는 갑수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서방님, 잠시만 있어 보시고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랑 좀 이야기를 해야겠구만요. 아이고, 부인. 그거 무슨 놈의 잔소리를 하려고 나가는 지아비를 붙잡아 세우는 것이여.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 줄 알면서, 참. 서방님, 내 여태까지는 서방님께서 갑작스레 부모님 상을 치렀기에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느라 그러겠거니 하며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인자는 참말로 자중할 때가 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집안에 암만 천금을 쌓아놨다고 해도 이리하고 매일같이 술과 노름에 써버리니 어찌 그 돈이 다 나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요. 뭐이라. 이 사람이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하네. 나를 보고 정신을 차리라니. 그럼 지금 내가 정신이라도 나가 버렸단 말이여. 갑수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꾸를 하자 부인 명옥은 더욱더 애타는 심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내대장부로 태어난 이상 부모님의 뜻을 받아 과거 시험이라도 준비를 하시든가 행여 글공부가 싫다고 하시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가산으로 땅을 더 사고 소장농을 더 얻어서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 이러다가 참말로 다 잃고 나면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아이고, 부인. 나 한번 봐보시게나. 우리 마을에 술 한 잔 못 마시는 대식이는 평생 돈 못 모으고 살았고, 또 투정과 골패가 뭔지도 몰랐던 탑골사는 복동이라는 자는 결국 수천금을 다 잃고 굶어 죽었지 않은가? 사람은 말이요, 다 팔자가 따로 있는 법이구만. 아, 암만 팔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주색 잡기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사람 중에 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요? 답답한 마음에 부인 명옥이 소리를 쳐봐도 갑수는 아내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되려 더 큰 소리로 대꾸를 했습니다. 없기는 누가 없다고 그러는가? 술을 달고 살았던 이태백도 한리막사를 지냈고 그 일손이라는 자 역시 그렇게 주색잡기를 좋아했어도 나중에 일품벼슬을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놀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벼슬을 하고 크게 이름을 날릴 것이니 자네는 가만히 구경이나 하고 콩고물이나 받아먹으시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수는 부인을 뒤로 하고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버렸지요. 서방님, 이것이 참말로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갑수는 이렇게 집안을 돌보지 않고 계속하여 끝을 모르는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다 마침내 남아있던 집안의 재산마저 모조리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많던 곳간의 식량들이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었고 급기야는 소장농들에게 줄 품삯사저 모자라게 되어버렸는데요. 주인날이, 아직 저희가 품삯을 받지 못했는데 그거 도대체 언제쯤 주시려고 이렇게 미루십니까? 어르신이 생전에 계셨을 때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요? 소장농들의 다급한 외침에 갑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하얗게 얼굴이 질린 채로 부인 명옥의 눈치만 슬금슬금 보았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명옥이 앞으로 나서서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소장농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돈 들어올 것이 잠깐 늦어지는 관계로 품삯은 일이 해결되는 대로 마련해서 꼭 챙겨서 드릴 테니 저를 믿고서라도 일단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일단은 돌아가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제발 좀 미리미리 신경을 써주셨으며. 소장농들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차고 돌아갔고 명옥은 그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와 자신보다 먼저 방으로 몸을 숨긴 갑수를 바라보며 뭔가 결심이 선 듯 말을 꺼냈습니다. 서방님, 이제 더는 안 되겠습니다. 곳간은 이미 텅텅 비어버렸고 서방님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그저 주색 잡기에만 빠져 계시니 이 집의 명운도 여기까지인 것 같구만요. 저는 고향에 있는 우리 오라버니 댁으로 가겠습니다요. 부인이 없으면 자신은 할 줄 아는 게 없는 허수아비 신세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갑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놀라서 펄쩍 뛰며 다급히 명옥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하였지요. 마누라. 아니, 부인.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내 잘못했구만. 그러니까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오. 네, 당신 말대로 부모님께서 그렇게 떠나신 뒤로 마음이 횡한 것을 그저 돈을 펑펑 쓰며 풀었던 것 같구만. 내 앞으로 집안의 모든 일을 자네에게 맡길 터이니 제발 떠나지만 말게나. 아이고 서방님, 이제 와서 제가 아무리 살림을 휘어잡는다고 한들 들어오는 돈보다 서방님 입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버리니 그것이 어디 막히기나 하겠습니까? 그래, 자네 말이 맞구만. 그러니 말일세, 내가 앞으로는 자네가 정해준 용돈만 받기로 하고 절대로 가산에는 손대지도 않고 또 거기다가 기방과 노름판은 2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구만. 내 그것을 어길 시에는 자네가 나를 관하에 고발해도 좋다는 각서를 써줄 테니 한 번만 더 나를 믿어보시고. 부인. 자네마저 나를 떠나면 나는 어찌 살라고 그런가. 남편 갑수의 목소리에서 절실함과 두려움이 함께 묻어나자 명옥이는 그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였지요. 서방님께서 정 그렇게 바라신다면 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방님, 이번에는 저를 실망시키지 마시고 꼭 약속을 지켜주셔야 합니다요. 부인. 거참.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바로 자네에게 각서를 써줄 테니 잠깐만 기다려 보시게나. 갑수는 그 자리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 들고는 부인 명옥에게 각서를 건네주었고 명옥이는 그 각서를 천천히 읽어보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명옥이 남편 갑수로부터 각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그녀는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썼습니다. 돈을 빌려 소장농들의 밀린 품삯을 지불하여 농사일을 정상화시키고 집에 노는 방들은 죄다 월세를 내놓기도 하였으며 자신 역시 시간이 날 때마다 삭바느질을 받아오기 시작했지요. 명옥의 일솜씨가 워낙에 뛰어나고 또 부침성이 좋았기에 이웃 참판대감댁 안주인인 선옥마님은 일이 없는 날에도 매일같이 명옥을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야, 명옥아. 너도 참말로 팔자라는 것이 이렇게 사나울 수가 없구먼. 너같이 참하고 야무지게 일도 잘하는 아이가 어찌 갑수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자에게 시집을 와서 이렇게 고생을 다 한단 말이냐. 아이고, 마님.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우리 서방님도 인자 정신을 딱 차리시고 절대로 기방 근처에도 안 가고 노름도 안 하겠다고 각서까지 써줬구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한 푼 두 푼 알뜰히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이전처럼 다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요? 선옥마님은 그런 명옥의 모습이 더욱 안타까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참말로 말이다. 너같이 참한 아이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 집 며느리로 왔어야 하는 것인데 내가 우리 집 며느리였어야 했는데 나는 그것이 참말로 아까워 죽겠구먼. 마님, 어차피 제가 이번 생에 마님 며느리는 못 될 것 같으니 차라리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미 시부모님 2분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 차라리 마님을 친정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면 어떨까 하구만요. 아이고, 그래. 그러자구나, 명옥아. 너 말대로 너를 앞으로 우리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내면 쓰겄구먼. 명옥이는 그렇게 선마님과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 의지하며 자주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밤낮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한 명옥은 이곳저곳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미천으로 돈놀이까지 시작하였고
그렇게 꾸준히 5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은 결과 집안 형편이 이전처럼 풍족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부인 명옥 덕분에 다시 예전처럼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된 갑수.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한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자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교만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음식과 술을 마주한다지만 내 이미 각서를 써놓은 터라 기방에 발을 들일 수가 있나. 친구들하고 모여 투전이나 한판 할 수가 있나. 그저 이렇게 매일같이 기둥서방처럼 집안에 갇혀 있으니 사내 대장부 체면이 참말로 말이 아니구먼. 말이 아니야. 갑수가 술잔을 기울이며 마당을 둘러싼 담벼락을 바라보자 그 담벼락은 마치 옥창살처럼 꼭 자신을 가두는 듯 느껴졌지요. 그러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있자. 각서에 따르면 내 우리 집 가산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 말인즉슨 우리 집 돈과 살림에만 손을 안 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갑수는 무릎을 탁 치며 혼자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갑수는 그동안 불어난 논밭과 집을 호조의 담보로 잡히고는 무려 2,000냥이나 되는 돈을 꾸어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갔지요. 아이고 서방님. 지난 5년 동안 제가 고생하여 이제 좀 숨을 돌릴 만하니 나라 돈 무서운 줄 모르고 호조에서 돈을 꾸어 평양으로 가서 장사를 하시겠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에이, 그거 답답하기는. 뭐, 지금 내가 놀자고 돈을 꾸었는가? 나 또한 사내인데 5년 전 집안을 망친 일이 아직도 내 마음에 사무쳐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 이번에 그 일을 만회할 수 있도록 큰 물에서 제대로 일을 한번 벌여보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서방님께서 분명히 지난번에 집안의 가산에는 손대지 않겠다고 제게 각서까지 써주시지 않았던가요? 벌써 그것을 잊으시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요? 차라리 그냥 저를 믿으시고 자손이나 보면서 저와 함께 편안하게 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내 분명히 각서에 써 있는 대로 집안에 있는 돈을 손대지는 않았구먼. 내가 마련한 돈은 호조에서 꼬온 것이니 엄밀히 따지자면 집안에 있는 돈은 아니지 않은가? 어디 그것으로 인해 집안에 돈이 한 푼이라도 줄어든 것이 있는가? 지금 사내가 큰일을 하겠다고 하면 부인이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에이, 참말로 재수 없게 시리. 아무튼 나는 오늘 중으로 떠날 터이니 그리 알고 있으시게나. 갑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을 나설 채비를 하자 부인 명옥이 울먹이며 그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찌 그 짓을 저에게 또 반복하라고 그러십니까? 하지만 갑수는 부인의 손을 매몰차게 떨쳐내고는 돈을 품에 안고서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서 버렸지요. 갑수가 떠나고 텅 빈 방 안에서 명옥이는 구슬프게 갑수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는 집 밖으로 멀어져 가는 갑수의 귀에 결코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바람대로 한양에서 평양으로 오게 된 갑수. 그는 평양의 어느 번듯한 객주에 자리를 잡고 며칠 동안 도시의 물정을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이처럼 자유롭게 번화가를 걸으며 거리의 활기를 만끽하니 갑수의 마음은 마침내 물 만난 물고기처럼 펄떡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래.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는 맛이지. 내 그동안 집안에만 갇혀 살면서 아까운 날들을 허비했구만. 진작에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 것인데. 갑수는 흥이 난 얼굴로 평양의 번화가를 구석구석 탐방하며 걷다 한 기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문 앞에서 화려한 간판을 감상하고 있을 때 기방으로 들어가던 한 여인이 갑수와 마주치더니 살며시 몸을 돌려 그에게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세상에 어찌 저런 미인이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여태 우리 한양의 매양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생각했거늘 세상은 참말로 넓고도 넓구나. 갑수는 순간 온몸이 굳어진 듯 멍하니 서서 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를 바라보다 마침 길을 지나던 한 중년의 선비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방금 저 기방으로 들어간 여인은 대체 누구인데 저리도 이쁘답니까? 허, 이복의 자네, 평양에 처음 왔는가 보구먼. 저 기생이 다름 아닌 여기 기방이 자랑하는 천하일색 춘심이 아닌가? 이곳에서 춘심이를 만나지 않으면 유흥을 즐겨보았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네. 춘심이라. 어찌 이름조차 이리도 곱고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인가? 우연히 춘심을 마주한 갑수. 그는 춘심에 홀리는 듯한 미소 한 번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객주에 돌아가서도 온종일 그녀 생각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하여 갑수는 장사 계획은 뒷전으로 한 채 다음 날 바로 춘심을 만나기 위해 기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내 본래 한양에서 이곳 평양으로 크게 장사를 하려고 왔는데 매일 혼자 독수공방하여 외로움이 아주 사무쳤구만. 그런데 오늘 이리도 아름다운 여인을 마주하니 참말로 오랜만에 내 가슴이 뛰는구려. 아이고, 누구신가 했더니 한양에서 오신 큰손이셨구만요. 저는 이 기방의 춘심이라고 하옵니다. 오늘은 제가 책임지고 밤이 새도록 나리가 외롭지 않게 벗이 되어 드릴 테니 오늘만큼은 집에 계시는 부인 생각일랑 잠시 접어두시고 한번 마음껏 놀아보시지요. 춘심의 다정한 한마디에 순식간에 넋이 빠져버린 갑수. 그날 이후로 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방을 드나들며 밤낮으로 술에 취해 춘심의 치맛자락만 쫓아다녔습니다. 이복의 춘심이, 내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네같이 곱고 재주 많은 여인이 이 기방에만 있는 것이 참말로 안타깝구만. 어쩐가 이참에 차라리 나의 첩이 되는 것이. 나리, 부인이면 부인이지 저는 첩은 싫습니다요. 저는 다른 사람 뒤에 있는 것은 성미에 맞지 않구만요.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내 한양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정리하고 우리 둘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아예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은 어떠한가?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춘심이 하나만큼은 평생 호강시켜 줄 수는 있구만. 그래. 나리, 제 앞에서 여태껏 수많은 사내들이 그렇게 말로 청산유수를 읊었지만 결국에는 다 조강지처를 찾아가더이다. 나리께서 그 말씀이 진심이시라면 최소한 금으로 된 비녀라도 주시면서 말을 하셔야 그 말의 무게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금으로 된 비녀. 내 춘심이 자네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까짓 금비녀 10개라도 못 사줄 것 같으냐. 아이고, 그럼 오늘 밤은 기방을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제가 우리 서방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정성스레 모셔야겠구만요. 뭐시오? 나를 서방님이라고. 춘심이는 워낙에 유명한 기생답게 특유의 교태로 갑수의 정신을 쏙 빼놓았고 날마다 은근히 갑수를 떠보며 온갖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갑수는 그녀의 애교 어린 목소리와 미소에 도저히 거절을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가 평양에 온 지 채 1년 만에 2,000냥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의 돈주머니는 어느새 텅텅 비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마침내 갑수의 돈이 바닥나자 당연하게도 그동안 정답게 굴던 춘심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방 출입은 못하실 테니 어디를 가시든 이것으로 노잣돈이나 보태시구려. 그녀가 방에 있는 갑수 앞에 차갑게 서서 10냥쯤 든 돈주머니를 툭 던지며 말을 하자 갑수는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란가?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쌍의 원앙처럼 평생을 떨어지지 말자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다정하게 말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갑자기 나보고 나가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인가? 기생집이라는 데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란 것을 몰랐단 말입니까? 기생이 돈 들고 달려오는 손님에게 무슨 달콤한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뭐라고? 자네, 내가 가지고 온 돈을 다 써버렸다고 이제 와서 이리도 야박하게 군단 말이. 그럼 내가 어디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사람인 줄 아는가 본데 나를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았구먼. 춘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자존심이 상한 갑수는 그녀가 던져준 노잣돈도 받지 않고 당장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방 문을 나서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지요. 아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한양으로 돌아가면 호조에서 빌린 2,000냥을 갚을 길이 없으니 옥에 갇혀 죽을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멀리 도망을 치자니 가진 돈이 다 떨어졌으니, 아이고, 내 앞으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결국 갑수는 나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세우고는 다시 춘심에게 다가가 간절한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아이고, 춘심아, 춘심아. 우리나라가 인정지국이라는데 어찌 1년이나 살을 맞대고 지낸 나에게 이리도 야박하게 굴 수 있단 말이냐. 아니, 갈 곳이 많다며 노잣돈도 마다하고 떠나던 분이 뭐가 아쉬워서 다시 오셨습니까요? 제발,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춘심아. 내 그냥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방에서 물도 깊고 불도 떼는 머슴살이라도 하면 좀 어떠하겠느냐. 뭐라? 어떠하겠느냐고? 아이고, 머슴이 되려면 정식으로 나에게 머리를 숙이고 예를 갖춰서 다시라고 불러도 모자랄 판에. 어떠하겠느냐 같은 말을 할 거면 당장 썩어지거라, 이놈아. 갑수는 춘심의 얼음같이 차가운 말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춘심아씨. 제가 잘못했구만요. 하오나 저를 거두어 주시면 이 몸이 아주 부서져라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번 한 번만 예정을 생각하여 너를 거둬줄 것이니 너는 앞으로 내 눈밖에 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이야. 그리하여 갑수는 화려했던 시절이 무색하게도 기방의 머슴으로 전락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온갖 학대를 겪으며 이런저런 자비를 맡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갑수가 기방의 머슴이 된 지도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듯이 갑수가 평양의 한 기방에서 머슴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아 결국 명옥의 귀에까지도 들어가게 되었지요. 뭐시라. 그게 참말이란 말이냐?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 양반이 기방에서 머슴살이를 한다니. 그것이 참말이라니까요. 주인나리가 평양 기방에서 춘심이라는 기생한테 돈을 홀랑 다 뜯겨버리고 오갈 곳이 없어 그곳에서 머슴살이를 한다는 소문이 지금 우리 마을 장터에까지 싹 다 돌아버렸다니까요. 아이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참말로 이것이 무슨 망신이란 말이냐. 명옥이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방 안에 틀어박혀 어떻게 하면 남편 갑수를 그 기생집에서 빼올지 몇 날 며칠을 고심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평양으로 달려가 춘심이라는 그 기생의 머리채를 붙잡고 남편을 데려오고 싶지만서도 이곳에 와봐야 호조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죄로 옥살이만 하게 될 터인데. 하지만 아무리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을 해보아도 명옥이는 온전히 남편을 빼내올 수 있는 뚜렷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지요. 그렇게 매일 밤잠을 설치며 걱정을 거듭하던 명옥에게 하루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웃 참판대감댁 아들 덕파리가 평안감사에 부임하게 되어 평양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소식을 전해 들은 명옥이는 평소 친정어머니처럼 여기던 선옥마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혼자 밥을 먹기가 거시기해서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음식을 좀 챙겨왔구만요. 같이 식사라도 할까 해서 말이에요. 어머, 명호가. 이것이 참말로 오랜만이구먼. 내 행랑아범한테 밥상 내오라고 할 테니까 얼른 안으로 들어가자. 오랜만에 선옥마님과 밥상을 마주한 명옥이 하지만 웬일인지 그녀는 좀처럼 수저를 들지 않고 그저 멍하니 밥상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명호가 너 어째서 밥을 안 먹고 그러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냐? 너 혹시 뭔 걱정이라도 있는 것이냐? 선옥마님이 걱정스레 물어보자 명옥의 눈에는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니, 명호가 너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이여? 얼른 말을 좀 해보거라. 아이고, 어머니. 서방이란 놈이 나라 돈으로 장사를 하러 평양으로 갔으면 장사나 좀 잘할 것이지. 인제는 하다못해 그 많은 돈을 죄다 기생한테 뜯겨버리고 그곳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고 안 합니까? 어머니,
나는 인제 참말로 못 살겠습니다. 하이고, 갑수 그놈이 돈을 꾸어갔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다만 또 일을 저질러 버렸구먼. 참말로. 명호가 내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다 들어줄 테니 한번 말해보거라. 그러자 명옥이는 내심 기다렸다는 듯